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일이었고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전체 구역을 다 맡아서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인데 남편과 막내 도련님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우유 대리점 중 구역 몇 개를 받아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구역이 다르다 보니 대리점은 각자 있고요. 저는 남편을 도와 사무실에서 제품 주문 및 사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내 동서는 이곳에서 3시간이 떨어진 지역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막내 시동생을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됐죠. 살던 곳을 떠나 왔다 보니 막내 동서는 결혼 후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유 대리점 일이라는 게 납품하는 사람은 주말도 따로 없고 바쁘거든요. 막내 도련님도 늘 바쁘셨고 그렇다 보니 신혼이라도 동서와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막내 동서는 더 외로운 것 같았죠. 저도 그런 막내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낯선 타지에서 남편 하나만 보고 산다는 건 꽤나 외롭고 쓸쓸한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막내 동서도 막내 도련님이 맡아서 하는 대리점에서 저와 같은 사무일을 했는데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일적으로도 통화할 일이 종종 있었죠. 저와 나이 차이는 8살 정도 났지만 워낙 막내 동서가 말도 많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다 보니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대리점 사무일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가며 잘 지냈죠. 동서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 하나만 보고 여기로 왔는데 친정이 근처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너무 쓸쓸했다. 그런데 내가 살갑게 대해주고 또 자주 만나면서 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도 많이 가셨다라고요.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동서랑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동서지간이고 또 8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막내 동서와 저는 마치 친자매처럼 가깝고 친하게 잘 지냈죠. 그때쯤 저는 취미로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육아에 관한 것도 올리고 맛집이나 카페에 관한 리뷰도 올리곤 했죠. 블로그를 하다 보면 체험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미용실, 펜션 등등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리뷰를 블로그에 올려주는 일입니다. 이거 해보니까 제법 쏠쏠하더라고요. 맛집도 공짜로 다니고 또 필요한 제품도 협찬받고. 저는 동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고 동서도 그런 게 있느냐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동서와 공짜로 맛집도 많이 다녔어요. 미용실 체험단으로 동서 머리도 많이 해주고요. 동서는 제가 하는 거 보니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블로그 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서는 형님 덕분에 이런 제품들도 협찬받고 체험단도 이용하니까 너무 좋다고 덕분에 살림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다 제가 알려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는 2년 정도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동서이기 전에 마치 동생 같은 느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막내 동서와 제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째 도련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집에도 잘 안 왔고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서 둘째 도련님과 결혼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주택인데 담장이 낮아서 밖에 주차하는 차가 보이거든요. 약속 시간이 다 돼가자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둘째 도련님은 차가 없다 보니 결혼한다는 여자의 차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 형님, 벤츠예요. 그것도 비싼 라인으로. 그래? 어머 웬일이야. 좀 사는 분인가 봐요. 막내 동서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잠시 후 둘째 도련님과 결혼한다는 여자분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저희 가족들 전부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를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좀 깍쟁이 같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환대를 하는데도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형수, 그리고 내 동생이랑 재수씨. 둘째 도련님이 소개를 했고 저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가까운데요, 뭐. 저는 그 말에 좀 흠칫했습니다. 인사말을 저렇게 받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네 생각했죠. 그렇게 인사를 다 했고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와 막내 동서는 식사 준비 때문에 주방으로 들어갔고요. 막내 동서가 제 옆에 와서 소근대더라고요. 형님 보셨어요? 뭘? 저분 가방요. 명품 신상이에요. 600도 넘는데 저거. 어머 정말? 그렇게 비싼 거야? 네. 차도 그렇고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런가 보다. 무슨 일 하실까요? 진짜 궁금하네. 그렇게 식사 준비를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느냐, 사는 곳은 어디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요. 그분은 은행원 하다가 지금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도련님이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경란이는 지금 일 안 하는데 돈은 나보다 더 잘 벌어. 둘째 도련님 말에 그분은 그런 소리를 왜 하냐는 느낌으로 살짝 밀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주식의 귀재거든. 아, 그래? 그냥 조금 해요. 조금 하는 거 아니야. 돈 엄청 잘 벌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라니까. 이야, 대단하시다. 너 능력 좋다, 임마.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얘기는 건너서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남편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은행 다니면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했었고 주식 쪽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차 산 것도 맞고 둘째 도련님과 살 신혼집에도 많이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 주식 능력자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쩐지 엄청 콧대 높아 보이더라. 잘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없고.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인가 보지. 그게 아니고 완전 콧대 높은 것 같던데? 건우 자식 완전 잡혀 살겠어.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야. 남편은 웃으며 장난을 치더라고요. 너무 콧대 높게 굴면 자기가 동서들 기강 정리 한번 해. 제일 큰 형님 아니야. 아이고 됐네요. 기강 정리는 무슨. 저도 웃고 넘겼습니다. 기강은 무슨 기강인가요? 둘째 동서도 생겼으니 동서들끼리 다 같이 친하게 잘 지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라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련님 결혼 후 시댁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음식 준비를 해도 둘째 동서는 굳은 얼굴로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를 했죠. 저기 동서. 네? 밥 좀 퍼줄래? 수저도 좀 놓고. 제 말에 둘째 동서는 작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딱 봐도 하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시댁 와서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 게 싫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더 많으신 어머님도 하고 있고 저나 막내 동서도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싫은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밥도 엄청 조금씩 대충 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좀 많이 퍼야 되는데.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럼 형님이 하실래요? 나 나물 무쳐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좀 당황했죠. 하지만 둘째 동서는 막상 데친 시금치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할 줄 모르지? 네? 내가 할게. 나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밥 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둘째 동서는 엄청 삐딱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나 생각하며 알려줬습니다. 참기름이랑 소금 좀 두르고 무치면 돼. 둘째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참기름을 엄청 들이붓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죠.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두르라면서요. 아휴, 적당히 해야지. 완전 기름바다를 만들었네. 동서 그냥 나와.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밥만 좀 퍼줘.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건만 둘째 동서는 엄청 불퉁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부러 쾅쾅거리며 밥을 퍼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둘째 동서는 저한테 엄청 벽을 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일을 제가 대놓고 시킨 게 기분이 몹시 나빴나 봐요. 저한테는 일부러 말도 쌀쌀 맞게 하더라고요. 저를 제외한 가족에게는 나름 싹싹하게 굴었고요. 그 후 둘째 동서는 보란듯이 저를 제외한 식구들에게만 잘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도 엄청 자주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둘째가 통이 엄청 크다면서 잘난 며느리 덕에 용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셨고요. 게다가 저만 제외하고 막내 동서한테도 종종 연락해서 따로 만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막내 동서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가방이더라고요. 가방 샀어? 아, 형님,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요? 이게 돈이 얼만데. 비싼 거야? 네, 형님은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산 것도 아니면 어디서 났어? 실은 둘째 형님이 빌려주셨어요. 제가 예쁘다고 하니까 당분간 쓰라면서. 이것도요. 팔찌인데 이것도 같이 써도 된대요. 자기는 많다고. 제가 언제 이런 비싼 팔찌랑 가방을 들어보겠어요. 좋아서 냉큼 빌려왔죠. 아, 그래. 둘째 동서랑 한 번씩 만나? 둘째 형님이 먼저 연락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신나서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동서들끼리 볼 건데 왜 나한텐 연락 안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이해했어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는 몹시 가까워졌고 반면 저는 계속 소외되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제 연락을 자꾸 피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주 만났는데 그때쯤에는 제가 연락해도 몸이 안 좋네, 은행에 가야 되네, 일이 있네 등등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저를 피하는 겁니다. 처음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내 동서 SNS를 보다가 둘째 동서랑 내내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도 저한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본다고 했던 날들이요. 그걸 보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몰래 둘째 동서를 만났나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동서가 워낙 돈도 많다 보니 막내 동서를 데리고 좋은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비싼 곳에서 브런치 먹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스파도 데리고 다니고 막내 동서도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둘째 형님 덕에 호강하는 중. 이런 글도 많이 올리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그걸 보니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동서만큼 좋은 곳, 비싼 곳 데리고 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연락은 거짓말까지 해서 피하면서 둘째 동서하고는 보란듯이 잘 다니는 게요. 하지만 막내 동서도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가 보다 즐거워 보이니 됐다 생각하며 저도 더 이상은 신경을 안 쓰고 제 일이나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물류 관련된 일 때문에 막내 동서랑 막내 도련님이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일을 끝내고 식사나 하자고 했는데 도련님과 남편은 급하게 납품 가야 되니까 두 사람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내 동서한테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제가 사준다고 했죠. 막내 동서는 그냥 근처에서 대충 때우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조잘거리면서 형님, 우리 차 타고 좀 멀리 나가면 안 돼요? 바람도 세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큰둥한 얼굴로 근처에서 대충 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하면서 대리점 옆에 국수집에 가게 됐죠. 국수를 기다리면서도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막내 동서는 내내 폰만 붙잡고 톡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동서하는 말이 형님, 제 머리 색깔 어때요? 머리? 그러고 보니 염색했어? 네, 색깔 예쁘죠? 잘 어울린다. 형님이 해줬어요. 엄청 비싼 디자이너 미용실에서. 형님? 둘째 형님요. 아, 그래? 그런데 갑자기 막내 동서가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형님 앞에서 둘째 형님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형님이 둘째 형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느꼈지만 저는 둘째 동서를 딱히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에이, 솔직히 둘째 형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맞잖아요. 내가 왜? 둘째 동서랑 따로 보지도 않는데 내가 안 좋아할 만한 일이 어딨어? 제 말에 막내 동서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형님? 말해봐. 형님, 둘째 형님한테 살짝 열등감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집안 행사 있어도 둘째 형님이 형님보다 돈도 더 많이 내시고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형님이 둘째 형님 좀 고가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둘째 형님도 그런 게 느껴져서 형님 좀 불편하대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고가워한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러겠나요?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에이, 대놓고 말은 안 하셔도 다 느끼죠. 둘째 형님도. 둘째가 그래? 내가 자기를 고가워한다고? 둘째 형님도 느끼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해. 제 말에 막내 동서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 동서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쫌생이 만드나요? 그리고 막내 동서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겪어봐서 알면서도 둘째 동서 말만 듣는다는 게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막내 동서에게 서운한 점도 그냥 얘기했죠. 솔직히 말하면 둘째는 모르겠고 나 동서한테는 좀 서운한 게 있어. 뭐가요? 내가 몇 번 보자고 했는데 약속 있니 어디가 아프니 그러면서 안 봤잖아. 근데 나중에 SNS 보니까 둘째 동서랑 놀러 다녔대. 제 말에 막내 동서는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형님, 제 SNS 뒤져보세요? 무슨 소리야, 뒤져보냐니. 원래 동서랑 나랑 SNS 친구 돼 있잖아. 내 말은 왜 거짓말을 하면서 둘째 동서를 만나냐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막내 동서는 물을 한 모금 먹더니 그러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 형님보다는 둘째 형님하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좋아서요. 왜냐면 형님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세요. 뭐? 그 블로그 체험단인가 뭔가 하시잖아요. 그렇게 공짜 밥 먹으러 같이 다니는 거 솔직히 좀 창피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다닐 때는 너무 좋다고 같이 다니자면서 자기도 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고 다닌 게 창피했다는 겁니다. 창피하고 말고 할 정도로 많이 다니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그게 왜 창피해? 리뷰 올려준답시고 공짜 밥 먹으러 다니는 건데 그게 안 창피해요? 그럼 그땐 왜 다녔어? 형님이시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솔직히 나보다 동서가 나한테 더 많이 연락했잖아. 심심하다고. 어쨌든요. 그러고 다닌 건 좀 그랬다고요. 둘째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냐면서 그냥 돈 내고 먹으면 되지 왜 그러고 다니냐고 놀라시던데. 너무 구질구질하대요. 뭐야?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놓고서는 이제는 둘째 동서 옆에만 찰싹 붙어서 저한테 구질구질하다며 모욕감까지 주는 거예요. 저는 음식은 나왔지만 도무지 같이 앉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죠.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못 앉아 있겠다. 내가 동서한테 멱살 잡고 어디 가자고 했어? 동서가 여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 외롭다 그래서 난 동서를 위해 같이 다녔던 거야. 재밌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되게 억지로 다닌 것처럼 말하니까 어이가 없네. 둘째 동서가 돈 많고 비싼데 많이 가자고 해서 좋은가 본데 그럼 그렇게 실컷 다녀. 가만히 있는 나 뒷담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기분이 어찌나 상하던지요. 동서지간이지만 마치 자매지간처럼 잘 지내왔다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막내 동서에게 인간적으로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내 동서와 다툰 이후 아예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하고 지냈어요.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가끔 할지언정 그것도 딱 필요한 이야기만 주고받았죠.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대화는 아예 안 했고요. 시부모님도 혹시 둘이 싸웠느냐, 예전엔 그렇게 붙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니더니 왜 이렇게 냉랭하냐 그러셨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시댁에서 모이는 일이 있으면 저 빼고 막내 동서와 둘째 동서만 대화하고 친하게 잘 지냈죠. 당연히 그 사이에서 소외감도 느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제 일하고 아이 키우고 또 친구들이랑 한 번씩 만나면서 평소처럼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먼저 시댁에 갔고 좀 있다 보니 둘째 도련님네가 오시더라고요. 회 먹기로 해서 상에다 회를 차리는데 그날따라 막내 도련님네는 안 오시더라고요. 이상하네. 막내는 왜 이렇게 늦어? 둘째야, 막내한테 전화 좀 해볼래? 올 때 되면 오겠죠 뭐. 둘째 동서도 말을 살짝 피하며 굳은 얼굴로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찬바람이야? 그럼 내가 해보지 뭐. 어머님은 전화를 걸었는데 도련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네? 아버지 출출해 하시니까 우리 먼저 먹자. 그렇게 막내 도련님네를 제외하고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현관 소리가 들리면서 막내 도련님과 막내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고 빨간 겁니다. 두 사람이서 싸웠나 생각했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너네 싸웠어? 막내 도련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막내 동서에게 다시 물었죠. 왜 그래? 싸웠어? 그런데 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동서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가족 모두 당황했죠.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런데 갑자기 막내 동서는 둘째 동서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째 동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으로 확 집어던졌죠. 막내 동서의 돌발 행동에 식구들 다 놀라서 경악했고요. 막내 동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지금 목구멍으로 회가 넘어가세요? 왜 이래? 미쳤어? 네, 미쳤어요. 제가 안 미치게 생겼어요? 형님 때문에 돈 다 날리고 친정 부모님 돈까지 날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둘째 동서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말 똑바로 해.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형님 말 듣고 투자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님 탓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너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정 좀 해. 제가 진정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둘째 형님 말 듣고 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세요? 진짜 갖고 있는 거 전부에다가 저희 부모님 돈까지 넣었다니까요, 주식에. 뭐야? 근데 그거 완전 휴지 조각이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막내 동서는 펑펑 울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허 하면서 어이없어 하고요. 왜 내 탓을 하는데 투자 결정은 막내 동서가 한 거잖아. 내가 하라고 등 떠밀었어? 그리고 나도 손해봤어. 뭐? 손해? 둘째 동서의 말에 갑자기 막내 동서가 눈이 확 뒤집히더니 둘째 동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야, 너 아사리판 되기 전에 거의 다 뺐다며.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 이거 안 놔? 못 놔. 네 돈은 빼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야, 이 미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리고 나도 다는 못 뺐거든?
둘째 동서도 막내 동서 머리채를 잡았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고 소리 지르고 상위에 있던 회며 매운탕까지 다 엎어졌죠. 도련님들과 저희 남편까지 매달려서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동서 둘이서 정말 작정한 듯 싸우는 겁니다. 머리채를 미친 듯이 움켜잡고요. 저도 그만 좀 하라고 말렸지만 동서 둘이서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짐짝처럼 들다시피 도련님들이 동서들을 안아서 떼어놓았고 막내 도련님은 쌩 난리를 치는 막내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가더라고요. 두 사람을 떼놓기 위해서요. 둘째 동서는 머리가 한 움큼 뽑혀서는 아프다고 고소할 거라고 엉엉 울고요. 바닥은 매운탕에 회에 머리카락들까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기 둘째 도련님, 일단 동서 데리고 집에 가세요. 막내 동서 나오면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제 말에 둘째 도련님도 정신없이 동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막내 동서는 문 열고 어딜 내빼느냐고 소리 지르고요. 둘째 동서도 가만 안 있는다고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런 개판은 처음 봤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냐며 화가 나셨고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엉망된 거실을 수습했죠. 그렇게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막내 동서가 둘째 동서 사는 걸 보고 부러워서 자기도 돈을 좀 벌고 싶다 했답니다. 그래서 둘째 동서가 투자 종목을 하나 알려줬고 그걸로 막내 동서가 재미를 꽤 봤나 보더라고요. 그 후에 둘째 동서한테 또 알려달라고 했고 둘째 동서가 강력 추천하는 종목에 자기 돈은 물론 친정 부모님 돈까지 같이 넣었대요. 둘째 동서도 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후에 둘째 동서는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일부 손해보고 손절했는데 그걸 막내 동서에겐 따로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얼마 뒤 그 주식은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막내 동서도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겁니다. 막내 동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둘째 동서가 자기는 먼저 돈을 뺐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뒤집어진 거였죠. 시댁에서 그 난리를 겪은 것도 모자라 또 둘이서 전화해서 대판 싸우고 서로 쌍욕까지 하고 고소를 한 해 만에 소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시댁도 따로따로 갑니다. 그렇게 형님, 동서하면서 친하게 지내더니 완전 절천지 원수지간이 된 거였죠. 시부모님도 제가 큰형님이니까 좀 나서서 사이를 풀어보라 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다 정 떨어졌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어머님도 네가 착하고 참 순한데 싫다고 할 정도면 걔네가 어지간했나 보다. 아휴 냅둬라 언젠가 풀리겠지 하시더라고요. 그 후 막내 신우 밤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했죠. 업무에 관련된 거 말고는 개인적인 전화는 하지 말자. 나 동서 하소연 들어주고 싶지 않아. 형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힘들게 만들었어? 너무하세요, 진짜. 진짜 모질다. 나 모질게 만든 건 동서야. 2년 넘게 정주고 친하게 지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억지로 다닌 거다. 진짜 같이 다니기 쪽팔렸다 소리 들어봐.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둘째 형님, 아니 그년이 자꾸 형님 뒷담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 말려들어서. 아니,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아. 동서도 주식으로 그렇게 돈 잃은 건 안 됐지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 쓰고 정준 거 그런 식으로 되갚는 거 아니라고. 나야말로 동서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 형님. 아까 말했듯이 일에 관련된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자. 하소연할 거 있음 도련님한테 하던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거 싫었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또 저한테 그러나요? 막내 동서의 철면피 같은 모습에 저도 확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별로 불편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지만 막내 동서도 알았으면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진심 어린 정을 줬고 그런 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론 시절 인연이라는 말처럼 잘 맞고 좋았던 때가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 싶기도 합니다. 한때 잘 어울려 다니면서 재밌고 즐거웠었으니 비록 지금은 틀어졌어도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